마스크를 쓴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오늘까지 그러니까 계엄이 정확히 딱 1년이 지나서야 글쎄요, 비로소 윤석열 정권의 실권자는 이 사람 아니었냐라는 정책 해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지금도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일단 오늘 오전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 국민의 알 권리 등 종합해서 금일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다음 촬영 일시 2025년 12월 3일 금일 12회 공판기일 촬영 장소 본 법정 촬영 종류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 촬영기기의 종류 및 개수 ENG 방송 카메라 2대 사진기 4대 등 그리고 촬영 시 주의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직원과 협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셔야 되고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오전에 이제 최주 변호사와 함께 여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 오늘 결심 공판입니다. 일단 곧 검찰의 구형이 나올 듯한데요. 법정에서 어떤 말이 들려오면 바로 속보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송영훈 변호사님. 일단 김건희 여사 측과 김 여사는 오늘 진술 거부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 측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재판부가 중계에도 불허하는 그런 진행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진술 거부권은 어쨌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진술 거부하는 것이 김건희 씨 본인에게 사실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무적으로나 또 사법적으로나 본인의 발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특검 소환에 응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그 말입니다. 오히려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정말 낮추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사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대중에게 받아들여져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그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실물이 현출되면서 구속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정무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오늘 결심 공판 그리고 검찰의 구형도 있고 아마 김건희 여사 쪽에 최후 진술도 뭐 있을 수도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건진법사 관련 취득한 범죄 수익이 총 10억 3천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됐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여러 또 다른 혐의의 재판과 여러 혐의도 지금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제 곧 정말로 곧 가장 먼저 김건희 여사의 구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제 곧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만나보기로 하겠지만 계엄 관련 혹은 전 정권 재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의 결심 공판이 가장 먼저 이뤄진 배경은 뭐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일단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지금 이제 오늘 결심 공판이 있어지면 뭐 구형도 이루어질 것이고 뭐 최후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도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아마 내년 초쯤이나 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오늘 결심되는 혐의는 세 가지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주가 조작 혐의라든지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혐의 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이 출발했을 때 그 수사 대상이 16가지로 알려져 있었고 그중에 매우 일부만 지금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고 지금 이제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속도가 뭐 상대적으로 빠른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씨가 연루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절반도 규명이 제대로 진상조사가 안 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특검이 이대로 종결돼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남은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라든지 당시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걱정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한 대로 지금 검찰 구형이 나온 모양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네요. 특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징역 11년 구형했습니다. 법원에 요청한 거죠.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가 좀 긴급히 얘기하느라 오타를 좀 바로 잡을게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저희가 긴급히 좀 전해드리다가 오타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년 구형. 11년과 4년. 그러니까 총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다. 송영 변호사님. 대략 예상했던 구형량. 물론 뭐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15년 구형.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예상했던 범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법원의 선고는 아마 특검의 구형과는 유의미하게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이득액이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8억 천여만 원이라고 인정이 되느냐, 아니면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예.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이 시세 조정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 그리고 가중 영역으로 가면 4년에서 7년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특검이 그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합해서 징역 11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는 관련 본류 사건에서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이 모두 다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보면은 워낙에 거래 기간이 길고 작용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시세 조정으로 인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판결에서는 양형 기준상 낮은 구간을 적용하고 다만 거기에서 약간 가중을 했거든요. 예. 이 차이를 고려하면 아마 법원의 선고형은 특검의 구형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지금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은 예.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가 2억 원 이상이 되고 예. 그중에 절반을 김건희 씨 몫으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과 같이 받았다고 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는 사실은 가액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소 내용에도 보면은 이 여론조사 개수가 달라졌는데 금액은 특검이 똑같이 3,3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얘기인즉슨 금액을 굉장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실형이 선고될지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두 징역 15년입니다. 합치면 벌금은 무려 20억 원입니다. 주진 의원님, 뭐 사실은 김 여사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 됐고, 실제로 지금 특검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혹은 여러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무력화시켰다는 표현을 썼는데,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은 꽤 특검도 많이 구형했다는 송영은 변호사의 평가를 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도 같은 평가입니다. 제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형량을 평가하지는 잘 않는데요. 예. 저는 헌법 원칙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동등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특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3대 특검의 구형량이라든지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이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추경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예.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그때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뭔가 막으려다가 못 막은 행위를 두고 징역 15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통상의 기준보다 너무 과도하게 구형이 이루어지고, 대장동 김만배 씨와 비교하더라도 좀 명확합니다. 7,800억이나 되는 손실을 실질적으로 끼치고 400 몇십억의 어떤 뇌물성 돈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한테 공유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재판을 받는 사람조차도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 구형량이 지나치게 높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과연 특검이 그냥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냐. 예.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의 이 유사 사건들하고 기준이 맞는 것이냐. 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나올 것 같고요. 애초에 태생적으로 특검이 좀 민주당만 정하도록 한 특검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무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신 그대로 종합 정리하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특검이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오늘이 12월 3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뒤면 내년 1월 28일에 저 징역 15년과 벌금 20년 구형 법원의 판단이 나오겠죠. 1심 선고 공판이 있다. 이 관련
정권 관련 피고인 중에 가장 먼저 구형량이 나온 김건희 여사 얘기 저희가 좀 4위 뭐 때마침 또 속보가 들어와서요. 바로 한번 같이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추가 속보가 있으면 저희가 중간중간 의미 있는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